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터디 제이슨 원장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보딩 스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몇 커뮤니티나 이런 데 글들을 보면 그 아이들 조기유학으로 아이들만 오게 돼서 보딩 스쿨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간혹은 이제 기준이 없어서 이 학교가 좋은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상담받은 유학원 상담받은 내용도 이런 걸 보게 되면 괜찮은 것들도 있고요. 때로는 좀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참고하실 만한 기준을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내에서 한 20개 정도 지역별로 해서 좋은 그 유명한 보딩스쿨에 대한 소개를 이번 시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캐나다 보딩스쿨을 고르실 때,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보딩스쿨을 고를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몇 가지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이제 첫째로는요, 캐나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 특성을 왜 고려하시라고 하냐면요. 이제 온타리오주하고요. 온타리오주하고 BC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공립학교가 좋다라는 기준을 만든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립학교들이 물론 공립학교도 순차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하면 여기 이제 퍼블릭 스쿨이 중간이라고 보고요. 퍼블릭 스쿨이 공립학교가 중간이라고 보고요. 사립학교가 이제 프라이빗 스쿨이 퍼블릭하고 맞지 않는 학업이 부족한 아이거나 아니면 뭐 종교적이나 이런 특성이 있어서 아카데믹한 부분이 좀 약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인데 사실 학습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퍼블릭보다 떨어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만약에 조교학 아이들의 미래 공부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퍼블릭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 이제 퍼블릭 위에 퍼블릭보다 좋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 사립학교가 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학교가 뭐 무조건 좋아요, 어때요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 BC주도 비슷한 경우고요. 그래서 무조건 사립학교가 퍼블릭 학교보다 좋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학교 형태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커뮤니티 글 중에서 유학원에서 이렇게 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국제학교 가면은 11, 12학년 학점 관리가 좋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그래도 무슨 얘기냐면 국제학교는 좀 도리어 캐나다 내에서는 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요,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영어권에 그러니까 북미의 대학을 가려고 하면 어떤 상황들이 나오냐면요. 한국 고등학교 갖고는 안 되고 뭐 외국인 학교를 간다든지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외국인 학교는 신분 문제가 있어요. 시민권자나 이런 친구들이 이중국적인 친구들이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게 국제학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제학교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학교가 북미에 진학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요소가 있지만 여기는 캐나다나 미국은 여기 자체의 일반 퍼블릭이나 이런 학교들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 나와야 한국 대학 가기가 유리하듯이 똑같이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학교를 다닌다, 북미에서 이건 사실 학교 자체의 평가가 입시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학교는 좀 피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 학교 연역을 좀 보세요. 학교 연역을 보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오래된 학교가 좋은 학교란 얘기예요. 그게 오래된다라는 게 뭐 100년 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최소한 개교한 지 아주 너무 짧아서 뭐 5년이 안 됐다. 5년 이하다. 이런 학교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에 뭐 캐나다에서 뭐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입시나 이런 데들과 관련해서는 그 학교 실적이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5년 이하의 학교들의 특징을 보면 건물은 되게 좋아요. 그런 데들 많아요. 특히 기숙학교는. 그리고요. 그 뭐라 그럴까 프로그램도 뭐 이것저것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학비가 비싸요. 이게 왜 학비가 비싸지냐면요. 학비를 비싸게 받아서 유학원에 커미션을 많이 줍니다. 학생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싼 학비를 내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제가 물론 이제 유학원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유학원은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유학원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비자 문제도 있죠. 비자 수속 문제도 있죠. 학교에서 접촉하는 문제 있죠. 뭐 이런 거 어레인지를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실제 유학원의 주수입은 학교 쪽에 입학을 시켰을 때 커미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그 범위 내에 있는 학교에서 같이 의논해서 고르셨을 때는 유학원이 큰 도움이 되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고 중심도 없이 그냥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게 명확치 않고 유학원에서 볼 때 학교가 거기서 거긴 것 같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커미션을 많이 주는 학교를 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알고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 다음 데이스쿨을 포함한 학생 규모를 좀 보셔라 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 밑에 학교 프로그램 점검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데이스쿨을 포함한 학생 규모란 얘기는 기숙학교의 기숙사 인원수는 어차피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수가 한정적이니까요. 그런데 데이스쿨 통학하는 아이들을 함께 보셔야 돼요. 학생 수 인원수를. 그래서 학생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IB든 AP든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요. 여기다 돈을 내요. 돈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AP 같은 경우에는 AP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이 일반 선생님들보다 급여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5배 어떤 데는 2배까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실제로 제대로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가 훨씬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규모가 큰 게, 많은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 학교 프로그램 점검하시라는 얘기는 요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위에 데이스쿨 학생 규모 보시라고 한 거랑 IB, AP를 놓고 보면요. IB는요, IB 6개 영역에서도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또 그 안에서도 갈리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개설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모든 학교가 다 개설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개수를. 그러면 그 학교가 개수가 많을수록 아이가 진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개설되는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만약에 IB 학교라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AP 학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AP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AP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시험 볼 수 있는 어떤 조건만 맞춰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학교가 뭐 예를 들면 17개다. AP가 또는 20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학교에서 실제 수업하는 건 3개 뭐 이런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용에 비해서 사실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라는 면에서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이 AP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AP 과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IB 같은 경우에는 IB 자체 내에 영역별 과목,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개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보딩스쿨이나 물론 사립학교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반 데이스쿨을 가진 사립학교 포함해서요. 참고사항으로 보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준비를 해서 유학 준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려고 해요. 보딩스쿨에, 명문 보딩에. 근데 어디가 명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입학시험 있는 데를 고르세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입학시험이라는 게 자체 시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체 시험은 어디나 봐요. 요식적으로. 그런데 입학시험이 SSAT나 PSAT를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 학교는요, 굉장히 뭐 캐나다에 있어도 아이비리그 대학을 보내려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카데믹한 거에 포커스를 맞춘 학교들이니까 우리 아이가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 시험이 있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요. 요 지금 기본 위에 5가지는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보딩스쿨 고르실 때.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 6번째 입학시험 SSAT나 PSAT를 보느냐 안 보느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 캐나다 내 그 명문 보딩이라고 하는 거 한 학교도 한 20개만 좀 살펴볼게요. 자료 출처는요. 제가 보딩 스쿨 리뷰라는 데를 좀 활용을 했고요. 사실은 학교 평가를 하는 데는 뭐 니치도 있고 뭐 US 투데이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걔네들은 이제 그 사이트들은 대학에 좀 중점적으로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평가 기준들이 달라서 요 캐나다 내 거는 이제 보딩 스쿨 리뷰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더 근접하다 생각해서 이걸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볼게요. 일단 온타리오주가 제일 많아요. 인구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캐나다 전역에서 한 20개, 21개 정도를 뽑았을 때, 이 사이트에서 뽑았을 때 온타리오가 제일 많은데 여기서만 좀 살펴볼 학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뭐 애쉬버리 같은 경우는 워낙 명문 학교고요. 캐나다 내서도요. 미국에서 미국 대학을 기준으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그 상위권 대학의 탑20 대학의 그런 학교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게요. 요게 이제 여학교인데 브랭 서멀이 있죠. 브랭 서멀. 요 학교가 이제 살펴보시면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브랭 서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학교잖아요. 제주국제학교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 만약에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뭐 학교를 좀 옮기고 싶다. 한국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트랜스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 조금 어린 나이에 와서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브라인 서멀은 좀 눈여겨볼 학교다. 여학생들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순위가 좀 밑에 있긴 한데 트리니티라는 학교가 있어요. 트리니티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트리니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냥 미국이 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미국 대학 보낼 건데 캐나다에 보딩 스쿨에서 미국으로 가야지라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랬을 때는 트리니티가 좋은 학교입니다. 미국 내에서도요. 이게 이제 미국에도 있는 학교인데 트리니티가 미국 내에서도 우리로 치면 막 특목고 자사고처럼 그렇게 진학률이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목표로 하고 아이가 공부가 좀 되어 있다 하면 트리니티도 충분히 이제 염두에 볼 만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기 있는 학교들은 다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C주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역시 이제 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드웰이에요. 보드웰 같은 경우에도 진학률이 굉장히 좋고요. 유명한 학교니까 그 밴쿠버 쪽에 뭐 그쪽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BC주에 계신 분들은 이 정도 리스트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퀘벡 쪽에는 사실 명문 학교가 많은데 불어와 관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지금 그 영어랑 관계되는 보딩으로는 이제 요 2가지 2군데 쉐브룩하고 스탠스테드에 있는 그 비숍이라는 학교 세계적으로 뭐 많이 알려진 학교예요. 그 여기저기 있습니다 보딩이. 그래서 비숍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매니토바하고 뉴브런지도요 하나씩 있어요. 그 20 안에 들은 것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러시 네더우드 제가 발음 제대로 맞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러시 네더우드라는 학교가 랭킹에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니펙에 있는 거 세인트 존스 그 레이븐 스커트라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마다 다 상황이 다르시고 뭐 환경이 다르시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하고 이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어떤 그 조기 유학, 그 돈도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보딩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 고생이거든요. 기숙생활 한다라는 것이. 그랬을 때 좀 뭐 가성비도 따지셔야 되고 효율도 따지셔야 됐을 때
학부모님들이 정확한 좀 평가의 기준, 선택의 기준을 좀 갖지 않으시면 서로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준은 가지셔라 라는 뜻으로 제가 영상을 오랜만에 만들어 봤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저는요, 대입 컨설팅 하는 사람이니까, 필요하신 부분, 뭐 유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신청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지는 주소에 이메일이나 저희 홈페이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어떤 이런 코로나가 제발 좀 이런 것 때문에 변수가 아니라 안정적인 그런 영상들을 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